안녕하세요. 호아빠입니다. 스페이스X IPO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대응 전략 오늘 간단하게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 결론은 패시브 강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자입니다. IPO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대응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IPO 새벽 몇 시, 뭐, 1시에 할 때도 있고, 2시에 할 때도 있고, 뭐, 시장 상황 준비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서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초반 변동성을 개인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된 이 패시브 강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자가 제 결론입니다. 아니면은 스페이스X 때문에 빠지고 있는 이 반도체 쪽 HBM, D램 그리고 전력 관련된 ETF를 사자입니다. 어, 나스닥은 15일 후에 편입 예정이고 MSCI는 10일, 러셀은 5일 상장 후에 5일, 10일, 15일에 이 패시브 ETF들이 강제로 매수를 할 텐데, 음, 네, 그때를 기다려서 대응하자. 저는 뭐 이미 아니면은 스페이스X를 보유하고 있는 ETF를 사는 것도 선택지가 있는데, 뭐 보유를 할 거라면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ETF를 사거나, 아니면 IPO에 참가하는 액티브 ETF를 사거나, 아니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그걸 바로 편입하기로 한 ETF를 사거나, 이미 두 배의 ETF도 이미 티커가 다 나왔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내 ETF들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스페이스X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뭐, DXYZ 같은 회사, 알파벳, 에코스타, 알파벳도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코스타는 거의 회사 지분이, 이 회사의 가치가 스페이스X 지분 가치인 만큼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한국 ETF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상장했을 때 반영이 바로바로 안 되는데, 그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서 그 변동성이 어느 정도 쿠션이 지난 후에 반영을 한다는 거는 한국 ETF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엑소VR이랑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를 다 들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원큐 그 우주 ETF가 있는데, 걔는 뭐 바로 편입을 원래 처음에 한다고 광고를 했다가 안 하는 걸로 공지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금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그 락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 락업이 뭐냐면 이 상장하고 나서 바로 팔지 못하게 이제 잠겨 있는 주식들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락업이라고 하는데, 락업 해제되는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규모가 큰 IPO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장 후 10일 중 5일간 공모가 대비 30% 이상 유지하면은 또 작업도 해제하는 것도 있고, 뭐 일반적인 IPO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스페이스X는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락업 물량은 일론 머스크가 1년 이상 안 판다고 본인이 이제 선언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몇 개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는 뭐 투자할 만한 게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가 에코스타를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는데 에코스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 X 지분을 이미 많이 들고 있고 스페이스 X 지분 가치에 따라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전략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비중의 좀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우주 관련된 그 ETF들의 단점이 다른 우주 관련 약간 잡주들이 그 로켓랩에 플래닛랩스에 어,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몇몇 애들마저도 지금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 수혜를 이미 다 받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주 섹터가 흑자가 나는 애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적자 애들은 이렇게 큰 물량으로 투자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엑소VR 스페이스 X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 지금 비상장 주식이라서 반영은 이미 돼 있는데 기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23%라고 돼 있는데 계속 지금 공시 내놓는 게 이 비중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스페이스X의 그 S1 자료가 나오는 거 따라서 뭐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엑소VR은 다른 비중 있는 애들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뭐, 나쁘지 않은 나스닥 위주의, 그리고 저평가된 그 스타트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한 지는 조금 오래됐어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이 우주 섹터, 특히 스페이스X IPO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1년 전에 이런 거 다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로켓랩 보유하고 있는지 거의 뭐 2년 다 돼가는 것 같고, 엑소VR도 마찬가지고, 한때 또 DXYG도, DXYG는 이제 그 투자회사인데, 투자회사도 한때 붐이 있던 적이 있고, 걔네들 다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안으로, 스페이스 X 때문에 스페이스 X의 IPO로 인한 블랙홀이 자금을 빨아들여서 만일 HBM과 전력 쪽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 섹터의 ETF를 구매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페이스X IPO 뭐 어마어마한 거는 아실 테고 일단 거의 시가총액 바로 한 1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유통 물량이 좀 적은 게 문제인데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네, 설명드렸고 엑소VR 말고도 이제 영국이나 뭐 이런데 나사라는 ETF도 있는데 나사 ETF가 이제 우주 관련 섹터들이 많이 편입돼 있어서 다 아예 우주 ETF라서 변동성이 더 심할 거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원래 엑소VR이 SPV라고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간접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상장하고 나면 이 간접 보유 구조가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엑소VR도 그 비중 제한 때문에 비중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에는 레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가 공모에 참여해서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최대 25% 정도 편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모해서 받고 못 받으면 바로 사서라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일단 액티브 ETF의 장점은 이럴 때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둘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패시브는
지수에 반영이 돼야만 이제 살 수가 있어서 이럴 때는 액티브 ETF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솔 미국 우주항공 탑10이나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는 상장 후 편입 예정이고, 지금 2배 레버리지 ETF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 4, 5개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뭐 간접 투자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에코스타의 티커가 SATS인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네? 네. 스페이스X가 이 에코스타의 에코스타가 가지고 있던 주파수 이제 사용권 같은 거를 사면서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이랑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이 회사의 가치가 스페이스X 지분인 일 정도로 지금 스페이스X의 영향력이 엄청 크고 이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가 이미 SATS를 20% 넘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도 꽤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뭐 지금 구글 IPO란다. 유상증자 때문에 좀 조정받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조정받았는데 이럴 때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딴 거 투자한다고 다 팔긴 했는데 음, 쓸데없는 내용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지금 우주 관련 기업들은 이미 스페이스X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거 뭐 알아두시고, 뭐, 일단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쪽이 좀 빠지고 우주 쪽이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S1 그 문서를 보면은 우주 탐사 회사가 아니고 거의 뭐 AI 인프라 회사가 돼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일단 일론 머스크 뭐가 AI를 버릴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뭐 자료가 이미 있는데 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AI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돈이 부족해서 IPO를 했을 텐데 그 IPO를 해서 돈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뭐 테라팹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다고 하는 반도체 이제 팹이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메모리는 아닐 겁니다. 메모리를 거기서 만드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D램, HBM, ETF가 수혜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요새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데이터 센터 짓는 그 업체 쪽에서 40기가와트, 하나의 회사에서 40기가와트를 뭐 제공할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엄청난 양이라서, 일단 전력 쪽 ETF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 나쁘지 않은 ETF가 될 거라서, 이럴 때 이 HBM, D램, 전력 관련된 ETF들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오페제 일정은, 음, 꽤 멀리 있어서, 그래도 이때 변동성은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국내에서 할 거면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아니면 미국 ETF는 엑소VR, 다른 우주 ETF는 조심하자. 그리고 결국엔 스페이스X의 돈이 흘러갈 곳은 데이터 센터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돌고 돌아 HBM과 전력 투자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도 막 폭락하고 그래서 요 며칠 반대 매매가 거의 저기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금 수익. 네, 지금 반대 매매가 오 원래 요거 8%, 9%, 10%. 최근에 많이 지금 반대 매매 금액이 거의 뭐 2천억, 5천억인데 5천억이 아닐 것 같은데. 네, 5천억에 대충 5천억 플러스 알파네요. 네. 5천억이 지금 반대 매매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변동성 주의하시고 이렇게 좀 위험할 때 특히 떨어지고 있을 때 말 나온 김에 한번 차트를 보면 아, 네. 일단 이 180만 원을 1차 지지선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1차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때쯤 내려오면 한 번쯤 매수하는 것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깨지더라도 깨지면 또 더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전 어제 본장 좀 예의주시하다가 원인모를 폭락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일단 레버리지 들고 있던 거 뭐 손해본 것도 조금 있는데 일단 다 레버리지는 일단 다 뺐거든요. 일단 다 빼고 일단 저는 HBM, DRAM 이쪽 비중을 더 높일 생각입니다. 한 40%까지 아니 많으면 50%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좀 전력이랑 나머지는 나스닥 이렇게 투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현금 확보 많이 해서 한 10% 넘게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오기만 하면 계속 분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횡보 그 일단 6월 27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있고 지금 곧 6월 18일 그 연준의 금리 발표도 있고 이래저래 뭐 확인 짚고 넘어갈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그런 포인트들 타이밍 올 때까지는 아마 조금은 변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스페이스X가 규모가 크게 IPO가 돼서 그거로 인한 변동성이 작지 않게 유지가 될 거고 그거를 잠잠하게 만들어줄 게 마이크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기대하는 거는 금리의 인하지만 금리 인하 뭐 이번엔 힘들다고 치면 금리 동결로 가고 금리 동결 갔다가 그 다음은 7월 30일이거든요. 저는 7월 30일쯤에 금리 인하 발표가 좀 유의미한 발표가 오지 않을까,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7월 달에 그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트럼프 어카운트가 이제 발행되고 나서 한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이란다. 선거 일정도 있으니까, 그거에
미국 선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이제 7월 말부터는 다시 상승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로 볼 수 있는 약간 시나리오 같은 것들, 이런저런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쯤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금 확보를 해두고 있었고, 다행히 조정이 오면서 좀 줍줍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네, 기분 좋게 차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끝내려는데 20분이 넘어가 버렸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